윤상혁 기자. 오마이뉴스의 이경태 기자입니다.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송전선로 변전소 설치에 관련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어떤 졸속 운영 그리고 비민주성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반발이 커지고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갈등으로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상책이 될 수는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보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건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해요.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합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죠. 누가 손해나는 일을 망할 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죠. 여건을. 갈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혜택이 됩니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도 있죠.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죠. 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이게 2048년, 50년 이렇게까지 계획된 거잖아요. 저 죽은 다음에 이길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더 살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여하튼 아주 한참 뒤의 일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놓은 거를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일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 입장이라면 또 저는 이제 4년 몇 개월 남았나? 저는 맨날 그거 쉬고 있는데 그 후에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혹시 하더라도 결국 방향은 뻔하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지산 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해야 된다. 이거 대원칙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돼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그 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거예요? 가스 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딴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죠. 지난한 일이긴 한데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균형 발전, 그다음에 안정과 평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의 발전, 성장 이게 지금까지 방향하고 많이 반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어쨌든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다. 네, 그 중에 한 부분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여성부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나 사회문화 기타 분야의 유튜브 채널 질의 영상이 그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네. 녹화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럼 해야지. 네, 대통령께서는 영상 시청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 전문 유튜브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의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미디어 널 위한 문화예술의 대표 오대우입니다. 우선 신년사를 통해 문화예술과 K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말씀해 주시고 역대급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 문화예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9조 원대의 예산 편성이 고무적인데요. 하지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현장에서는 종종 의심을 받곤 합니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금과 달리 일반 예산의 경우 매년 재정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외부적 간섭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역시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이게 저번 질문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이미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못 믿겠다예요. 결론은. 지금까지도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다 말했죠. 문화예술 분야의 그 독자성.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돈 줬다고 뭐 마음대로 시키고 이러면 그거 다 죽어요.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게 마치 공기와 같아서 저 문화예술 영역에는 그 자유로움 이런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문화예술의 특성이죠.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또 문화예술 영역이 가난해요. 힘들어요. 드러나는 건 화려하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큰 나무에 꽃 한 송이 핀 것 같아서 그 꽃 한 송이를 피기 위해서 엄청난 뿌리, 줄기, 가지, 잎의 역할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안 보여요. 꽃만 보이죠. 꽃만 딱 따면 아름답지요. 그러나 나머지는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사라지거나 그러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문화예술의 위대함이죠. 근데 이거는 문화예술은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 자유로움이 발현되는 거긴 한데 이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희생으로 공적 기능을 하는. 그래서 원래 지원은 당연한 건데 잘 안 해요. 지 좋자고 하는 건데 뭐 거기다 왜 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좋고 지원하면 뭐 그리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 막 불이익도 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도 그 속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 각광을 받을 만큼 성장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저력이죠.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은 늘린다. 간섭하지 않는다. 소위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치란 그런 거죠. 정치는 선거할 때 보면요. 마지막 단계가 공약이 다 똑같아요. 좋은 거 다 뺏겨가지고 다 하겠대. 뭐 지키지 못할 약속도 수없이 하죠. 그 말대로 하면 막 완전히 천국이 되게 생겼는데. 천당이 되게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죠. 또는 못 지키는 거죠.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저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그래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있죠. 헛공약, 과장된 공약 해봐야 표가 별로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는데 잘 안 믿더라. 결국 먹어봐야 맛을 안다. 결국 신뢰죠. 그래서 제가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약속만 하고 말한 건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게 이제 큰 자산이 됐는데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내에 기득권 구조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계 내에 이 기득권 구조도 타파를 해서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지키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걸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9조 원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출 기업들이 막 물건 선전을 열심히 외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를 하는데 그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캐대헌에 거기서 뭘 하나 슬쩍 보여주거나 이러면요, 막 그게 막 폭발을 해요. 그게 문화의 힘이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감성 또는 한국의 풍경, 한국의 행동, 태도 이런 게 이제 문화를 타고 이제 알려지면 그냥 한국 좋아, 한국 물건 좋아, 한국 스타일 좋아, 한국 음식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외 공간들도 문화와 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 이제 어제 국무회의도 그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잔뿌리를 키우는데 우리가 아직은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 그냥 그 척박한 땅에서 막 억지로 살아나온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거기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깔고 잡초도 좀 제거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지금 뭐 영화계도 망한다 그러고 뿌리가 썩어 들어간다는데 지금 해외에서 그런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겉은 화려한데 꽃은 정말 화려하게 피었는데 뿌리가 썩고 있어요.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뭔 플릭스인지 뭔지 거기에 다 뺏겨가지고 지금 국내에 무슨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극장 다 문 닫아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극장에 개방한 영화를 그 무슨 OTT인가 이런 데 틀으려면 다른 나라는 막 10년, 1년 후에나 틀어라 이런 법조항도 있대요. 6개월 후, 뭐 90일, 60, 우리나라 아예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홀드백 규정. 네, 뭐 하여튼 우리나라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장 갈 이유가 없어요. 좀 있으면 OTT에 나오는데 말로 극장 갑니까? 집에 앉아가 요거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제작비 지원도 해야 되고. 하여튼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뭐 몇 조, 몇십 조씩 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가지고 추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늘리겠다 그런 취지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